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3일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임대매물 급감, 주요 입지 반등, 현장 가서 분위기를 꼭 보세요. 자, 요런 댓글이 달렸어요. 부산의 경우입니다. 물론 대구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셨어요. 전월세 매물이 작년 대비 겁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또 반론을 한 가지, 제가 요 자료도 그대로 다 제시해 드리죠. 차트로 나타내서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한 가지 하자면 전월세 거래도 작년 대비 겁나 줄어들었어요. 이미 주요 입지는 매매가 반등했고요. 이 부분도 제가 실거래 가격에서 오른 부분들 말씀드리고 뭐 고점 대비 2%, 많으면 5% 이렇게 오르는 정도. 그 정도 부분도 계속 보여드리고요. 이 채널 보시는 분은 이것만 보다가 본인 사고 싶은 집 사지도 못합니다. 이런 글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박은 또 다른 분, 또 다른 분은 그동안 제 영상을 잘 봐주시고 이 선풀 남겨주시던 분, 자, 아파트 계약할 사람은 다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가격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많은 흩어져 있는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만 하는 역할인 거죠. 사라 팔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막 긍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안 사도 되는 사람도 무리해서 빚내는 사람이 생긴다든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제 자료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신 분들, 그리고 제 방송은 보지 마세요. 이런 말씀은 꼭 드립니다. 구독자가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현장 가서 분위기를 꼭 보셔야 합니다. 현장 왜 가야 되죠? 가보면 뭐가 보이나요? 현장에? 제가 부동산 지인 보면은 호가가 점점이 찍히면서 바뀌는 모습들 그 통해서 제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장을 가야 될 이유 굳이 찾지 못하겠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단지들이 있으시다면은 이미 그 동네 바싹 깨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미국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나스닥이 급반등했던 이유. 중국과 무역 긴장을 완화할 것이다. 트럼프가 이야기합니다. 야, 잘해줄게. 근데 중국은 이미 불이 켰어요. 관세 낮춰줄게. 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반응이 없어요. 이거 떠오르시나요? 우리 사드 도입되었을 때 대놓고 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대놓고 엄청 심했죠. 뭐 관광객, 뭐 화장품 뭐 수출부터 시작해서 연예 뭐 이쪽이라든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여파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우리 같은 그런 걸 대비해야 된다. 한국의 유독 가혹하다. 중국과 미국은 교육 1, 2국인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트지지 않아야 될 텐데 지금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좀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히트류 쓴 제품 중국 수출하지 마라. 한국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어디서 또 시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아니 미국은 쌀국 미국은 야 반도체 중국에 팔지 마라. 중국은 뭐 하지 마라. 한국의 입지가 참으로 애매합니다. 이땐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면 될 텐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뼈 아프거든요. 뼈가 아픕니다. 뼈가 아파요. 뭐 전력 설비 제조사 이런 거 들어가는 거 있죠. 잘 나갔던 거 뭐죠? 현대 일렉트릭 뭐 전력 설비 제조사 그 갑자기 주가가 막 뭐 폭락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이거 괜히 우리까지 수입 못하게 되면은 이거 많이 아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국 소비자 지갑을 왜 닫았나? 내수 소비 30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다. 이거 내수 소비 연평균 성장률이거든요. 이거 보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무엇과 비슷한가요? 네, 경제 성장률입니다. 경제 성장률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도 계속해서 같이 쪼그라들고 있다. 돈 그만큼 안 쓰는데 뭐 잘된 업종이 점점 없어지죠. 점점 없어집니다. 누군가가 했죠. 옛날에 뭐 직물 공장 이런 거 했을 때 뭐 한 40여 년 전에 직물 공장 뭐 한창 다른 나라로 인건비 더 싼 나라로 넘어가고 이런 시절에 직물 공장 하다가 떨어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물공장 하다 떨어문 사람이 있어요. 야, 이건 사양길로 접어들었다. 많이 문 닫았죠. 섬유 그러면서 같이 한물 가버렸죠. 근데 그 와중에도 제가 한 10여 년 전쯤에 대리운전 기사님과 함께 이렇게 오다가 뭐 무슨 업종을 하시는지 물어보니까 직물 공장을 하신대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드냐고 물어보시니까 저기 아랍 사람들 이렇게 덮어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종류 여러 가지 있죠. 예. 그거 만드는데 정말 까만색을 만든대요. 정말 까만색.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대요. 직물 이거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이걸 엄청나게 잘 나갔었대요. 근데 갑자기 많이 기울기 시작했대요. 왜? 중국의 기술력이 거의 다 따라왔고 가격은 우리나라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고 이러면서 힘들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야간에는 낮에는 공장을 하시고 밤에는 대리를 하시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중국이 위상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 다시 우리나라 부동산 이야기로 넘어와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8,800건 대 4,800건. 네. 8,800건 대 4,800건. 거래량이 거의 반토막이 나려고 합니다. 지방은 조금 살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대출 지금 당장 액수는 안 늘어났지만 잔금 대출할 시기가 되면은 갑자기 대출액이 폭증해버리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부랴부랴 또 대출을 통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지방 거래량도 조금 늘어났죠. 부산, 대구 견적봤을 때 오늘 대구 거래량 많았어요. 근데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은 뭐냐 하면 세종시죠. 세종시. 세종시 거래량 거의 100건에 육박할 정도. 누군가가 묻습니다. 이거 따라 사야 되나요? 아니요. 이미 수개월 전에 사셨다면 뭐 그냥 보유자의 영역 금값 한참 올랐을 때도 말씀드렸죠. 얼마 전에 지인한테도 금값 많이 올랐을 때 야 이거 한 30% 정도는 이제 처분하시죠. 처분한 그분이 얼마에 사셨더라? 그때 1,800불 뭐 이럴 때 사셨는데 지금 뭐 한 3,400불 뭐 이렇게 와 있는 상태에서 제 영상 댓글에도 누가 물어보길래 금을 사야 되나요? 물어보길래 30% 정도 처분하고 이제 뭐 편안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 시점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세종시도 뭐 보유자의 영역이지 지금 추격 매수하면 또다시 미뤄지거나 한다면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집값 6억 전세가 2억 매매가 6억 전세가 2억 현찰 4억을 고스란히 묻어놓고 뭐 땅에 투자하듯이 이렇게 좀 단기간 있을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괜찮겠고 부랴부랴 이거 뭐 또 뭐 단타 매매식으로 접근한다면 아무튼 오늘 대구 거래량 많았고요. 아이고 어제 쿠팡이 어떤 분이 좀 비싼 걸 사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영상 한 10개 올리는 것만큼의 제 영상 한 개 하면 4,000원 수익이잖아요. 4,000원. 4,000원도 수익 안 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예. 와 이거 진짜 10개 제 열흘치 일하는 것만큼의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많다. 아까 그 댓글에서 보셨다시피 야 임대 매물 줄어드는 거 왜 이야기 안 하냐? 야 매도 물량 줄어드는 것도 같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임대 물량 줄어드는 거 같이 이야기 한다면 제가 좀 수긍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꼭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은 저는 많아지건 적어지건 다 보여드리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것 몇 가지만 끌고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자, 대구의 거래량 늘어나고 있으면 늘어나고 있는 거. 제 영상보다 더 잘 보이는 데가 있나요? 대구나 부산이나 그 사람 많아도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정량화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저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저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동으로 자료를 넣으면은 수치가 자동으로 탁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마사지 할 수도 없습니다. 대구 오늘 갑자기 거래량 예상했던 것보다 오늘 한 80건 정도 한 80건 정도 신고되면은 적당한 날인 것 같은데요. 135건이 신고되면서 다음 달 예상 거래량도 조금 껑충 뛰기도 했네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서울처럼 막 갑자기 거래량이 2배가 3배가 막 증가한다든지 그런 일은 지방에는 일어나지 않네요. 자, 거래량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고가의 아파트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3억 이하의 아파트가 전체 거래에서 절반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가 아파트 늘어났어요. 6억 이상 아파트는 전체의 1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좀 가격 싼 것이 생각보다 많이 거래되었죠. 달서구나
북구나. 북구가 거래량이 많다는 건 가격이 조금 싼 것이 많이 거래되었다는 그런 의미고요. 자,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성구도 물론 거래량이 늘어났어요. 하지만 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 때 세종시처럼 그렇게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오거든요. 그러니까 수성구에도 그전보다 오르는 거래, 반등하는 거래, 조금 더 세진 거래 있는 거 맞습니다.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수성 SK 리더스뷰 62평이 12억 평당 2천만 원. 오, 두산동. 이 의리의리한 그 수성 SK 리더스뷰. 어느덧 16년 차. 어느덧 16년 차. 자, 힐스테이트 버머라든지 고점의 가격 굉장히 괜찮은 가격들 형성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이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놓고 봤을 때 오르는 거 반등한 거 맞다 보여드립니다. 또 신고가 내려오면은 이런 신고가도 다 있습니다. 고점 대비 5%, 0.2%, 1%. 이게 또 뭐 과거에 엄청난 전성기 대비 신고가냐? 아니잖아. 2022년 입주했는 아파트. 요거 신고가거든요. 22년도 입주해서 이때 매매 손바뀜 안 일어나잖아요. 2년은 지나야 보통 손바뀜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닥 남는 거 없다. 이 말씀까지도 전해드려야지 그게 찐이죠. 반등도 맞다. 높은 아파트는 이 정도 유지한다. 근데 낮은 아파트 가격은 정말 맥을 못 주고 있다. 처분조차 힘들다. 그 부분까지 말씀드려야지 정말 시장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전부 다 모든 것을 매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방송을 제가 30분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 지점인가? 중간쯤은 평균은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겠구나. 평균은 어느 정도 움직이고 있겠구나. 그러면은 위쪽은 어떻고 아래쪽은 어떻고 다 아시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 거지. 니는 왜 지긋지긋하게 평균만 이야기하는데 올라가는 거 이렇게 많은데 이거 왜 이야기 하잖아요. 예. 다 듣고 계시잖아요.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또한 그렇게 많이 크게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면 밑에는 손해 보는 거죠. 예, 뭐 영끌에서 사건 뒤늦게 뭐 20년도, 21년도 이럴 때 고점에 샀는 분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손해가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실거래가 오늘 앞부분 말씀이 많아서 제가 좀 길어져서 캐슬 골드파크 1단지 4억 6,500? 이건 뭔데 8억 4,800까지 갔습니까? 10층, 저층과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다른 가격들 제가 칸을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쭉 해서 내려왔는데 여전히 4억대라는 것은 비싼 아파트가 조금 더 많이 거래되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천자이 3억 8,500 이것도 약간 또 오른 느낌 들고 또 어떨 때는 또 약간 지금 대선 기대감과 모든 것을 지금 안고 있는 시장 상황이죠. 금리도 좀 있으면 내릴 거다. 뭐 트럼프 저렇게 뭐 발광을 해도 좀 있으면 다시 정상화될 거다. 좀 있으면 다 좋아질 거다. 근데 우리나라 상황이 좀 있으면 정말 좋아질까요? 전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삶을 희망하고 삶을 긍정하거든요. 자, 나머지 오유 평당 1,000만원대 월배 태영대 시향 고점 대비 34% 30 몇 퍼센트 떨어진 거 훨씬 더 많다. 이건 더 떨어졌어요. 또 월배 쌍용예가 이런 거 보면은 또 근래 들어서 가격이 저층 아니잖아요. 1, 2, 3층 저층 아니잖아요. 아까 그 조금 더 비싼 아파트는 조금 더 약간 올랐는 느낌. 조금 싼 아파트는 약간 떨어진 느낌. 또 어떤 날은 보면 요 아파트들이 가격이 조금 반등한 느낌. 위에 아파트들이 또 조금 가격이 떨어진 느낌. 그 상태로 지금 2년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장 3년, 4년, 5년도 뭐 대선 이후에 딱히 부동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나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 조지지 않겠다. 지금 유력한 유력한 후보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있는 말을 곧대로 해석하지 않죠. 그 이면에 부동산 띄우기 정책 또한 하지 않겠구나. 왜?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가 너무 많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던 풀어야 될 숙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고점 대비 40%씩 하락하는 게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고가도 있습니다. 다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시고 그래야지 뭐
제가 뭐 특정 뭐 아주 고가의 아파트, 신고가 나오는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한 사람들을 위한 방송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돈이 되려면 뭐 장사를 하려면 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되죠. 하지만 정보는 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드리면 된다.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좀 다른 분위기가 느껴져. 그러면 또 단골 멘트 있습니다. 양극화. 아니, 아무거나 사람해. 아무거나 사람해. 양극화. 양극화는요, 계속. 예. 역사가 기록된 일에 양극화가 없었던 적이 있나요? 양극화 멘트도 이제 좀 지긋지긋합니다. 자, 전세, 아까 매물이 감소했는 거, 2년 전 대비 전세 거래량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다음 달 전세 거래량은 또 더 줄어들 걸로 보입니다. 전세 시장이 동났다고는 하지만 전세 사는 사람이나 월세 사는 사람이나 비중이 어느덧 비슷해져 버렸어요. 정말 전세를 주고 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도 여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후달리는 사람들의 영역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뭐 전세 매물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평균 전세 가격이 치솟아 올랐나요? 점점 힘이 없죠. 물론 2년 전 대비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그때는 2년 전에 이맘때는 금리가 살벌했고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대출 금리가 낮은 상태.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딱히 뭐 전세가가 올랐다고 이야기하기에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4억 이상 전세 사는 사람 비중 계속 떨어져 있습니다. 금리가 높아요. 생각보다 높습니다. 신규 주담대 4.2%. 은행에 예금 맡기면 요즘 3%안 되죠. 예금금리 3%안 되죠. 은행이 비슷하게 예전 정상적인 수준의 예대 마진을 먹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야, 은행도 그만 왜 폭리치 하는데. 은행도 돈 많이 띄입니다. 물론 순이익도 많이 남기기도 합니다. 월세 가격 우와 떨어지고 있잖아요. 월세 가격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대구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이죠. 예, 월세 가격 빠지지만 보증금이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이 전세 보증금, 월세 보증금과 이런 것들을 놓고 환산해 보면은 이렇게 비슷한 상태입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뭐 그전이나 수년에 걸쳐서 비슷한 월세 가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한테 다 부담시킬 거야. 다 전가시킬 거야. 너희는 엄청 비싼 월세에 살게 될 거야. 그런 협박성 말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시장은 그 한두 사람이 그렇게 분위기 잡는다고 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시장이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조금 길어졌죠? 네. 임대 거래량, 임대 매물도 줄었지만 임대 거래량도 줄어들었다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서 마무리합니다. 시청 감사합니다.